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1등급으로 서울대 공대에 진학한 딸을 키운 교육경력 20년의 학원장이에요. 오늘은 저희 학원의 영어 도서관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한때는 마포 어린이 영어 도서관 관장이기도 했고 또 제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영어책에 진심이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한 가지 결론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초등학교 때 영어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영어 책, 영어 원서 중요하고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읽혀야 되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영어 책 읽기, 초등학교 때 영어 원서 읽기의 전반이 같은 한 단계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적어도 3단계 정도는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데 영어 책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 본다면 1단계는 정말 알파벳을 배우고 파닉스를 배우고 영어 소리에 처음으로 익숙해지면서 영어에는 프 소리가 있네, 즈 이런 소리들이 있네 하면서 소리에 친숙해지고 내 입이 악기처럼 영어를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 노부영이나 아니면은 그런 노래로 배우는 영어 그런 책들 에리카 Today is Monday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Today is Monday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보면 중간에 Friday, fresh fish 하면서 이렇게 말맛을 익힐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해주는 영어 책인데요. 이런 영어는 특유의 억양이나 인토네이션이 있는 언어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암송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즐겁게 학습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엄마표 영어를 강의를 하면서 성인들과도 이런 암송을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닥터 스스 책을 외우시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던지 그래서 이때를 저는 옹알이식이라고 불러요. 이 1단계를. 그래서 아이들이 따따따 우리 옹알이 할 때 아이들 너무너무 열심히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 옹알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고학년의 친구들이 정말 낮은 레벨을 할 때는 좀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로 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옹알이 시기에 그런 진리는 암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서 영어를 잘 익숙하게 익히게 되면은 이번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제가 이렇게 좀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데 1단계 1점대, 2점대 이런 책의 레벨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걸 우리가 1점대, 2점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이제 한 0점대에서 1점대 책을 읽어가는 이제 까막눈을 막 뜬 2단계 아이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뮤엠 영어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의 교재로 보면 요게 이제 파닉스를 끝나고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교재예요. 그래머라고 써 있긴 한데요. 이렇게 주로 배우는 단어들이 뭐 I, you, we, she 뭐 이렇게 단어들 그리고 뭐 want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sight words랑 기본적인 명사 이런 주어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은 아이들이 좀 즐겁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는 만화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도 아주 귀여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there is there 구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 상황도 나와 있고 자 여기 보면 There are dogs under the desk. 뭐 이렇게 그림에 맞춰서 그리고 There is a bird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뭐 이런 구문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책이고 보통의 프랜차이즈 책이라면 파닉스를 끝나고 이런 문형 연습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책들이 짠 원서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Elephant and Piggy라는 책들. 그래서 영어 책 읽히시는 어머님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책인데 There is a bird on your head. 아까 그 책과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아까는 한 장의 그림에 그냥 펼쳐져 있다면 이렇게 쭉 재밌는 상황들이 연결돼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림도 귀엽고 자, Is something on my head? Yes. There is a bird on your head.
There is a bird on my head.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우와! 이럴 때 아이들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책을 배우는 요런 그런 그래머, 이거 책 제목부터 그래머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런 책을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 또 전문 용어로 컨텍스트라 그러잖아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그 맥락인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유추하게 되면서 영어가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언어로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 그 시기에 이런 책들이 참 좋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학습은 또 빨리 시키시려고 하면서 요 영어 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산처럼 느끼시거나 거창하게 느끼시거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짧은 단어들에 우리 어머님들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닥터 스스라든지 아니면 플라이 가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읽기 자체에 나는 이제 까먹눈을 떼었구나. 읽기 독립이 되었구나. 우리 한글 책들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소리내 읽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컨텍스트를 가진 그런 언어로서 계속 레벨을 올려가면서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3단계가 찾아옵니다. 3단계는 책을 읽다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올라왔어요. 요거는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에 갈 때 찾아오는 친구도 있고, 요거를 무난히 넘어가다가 조금 더 레벨이 높아졌을 때 4점대, 5점대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2점대 책, 3점대 책, 그리고 어머님들 굉장히 좀 또 영어 책 읽히시는 어머님들은 거기서 빨리 레벨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2점대 책, 3점대 책을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영어를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노출이나 이렇게 언서 중심으로 배우지 않은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는 것도 대단한데 더 많이 읽히고 더 어려운 거 읽히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점대, 3점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4점대, 5점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추론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라는 문제로 귀결돼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책이 있어요. 나무가 소년에게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자기가 있는 걸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소년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과 다음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무는 왜 그렇게 소년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나무는 왜 그렇게 뺏기듯이 소년이 다 가져가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나무는 왜 행복했을까? 책 끝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책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행간을 읽고 공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나무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리고 그 유추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의 언어 기반이 그 퍼스트 랭귀지가 국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이의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이 받쳐져서 문해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실 영어책을 더 풀리하게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그 수능 1타 강사이신 조정식 영어 강사분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영어가 처음에는 그냥 그녀는 예쁘다, she's beautiful 이런 단순한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된대요.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she's not ugly, 그녀는 못생기지 않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수능에 가면 수능은 어떤 정도의 추론을 요구하냐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녀는 감옥에 가야 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녀는 유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냥 글을 읽은 학생들은 그녀가 왜 감옥에 갔지? 그녀가 왜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문해력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능에서
물어보고 있는 영어입니다. 수능은 얼마나 발음이 좋고 얼마나 낭송을 잘하느냐를 묻지 않아요. 수능은 이 아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해서 사고력이 있고 또 문해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 초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3단계 이상,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일지는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의 first language인 국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이렇게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는 언어의 감각을 충분히 익히는 게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 아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넘어가면 결국에는 국어의 문해력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영어의 성장도 좀 더뎌지거나 멈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어책 너무 좋습니다. 저 영어책 읽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 뉴베리 수상작, 챕터북 여기 뒤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읽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중학교 가면 내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요. 사실 또 다른 과목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영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이 3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세요. 영어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데나 꽂아놔도 되고요. 한동안 안 읽으면 집에다 깔아놔도 되고요. 그렇지만 가까이 두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영어가 쓰여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우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가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남을 따라가지 말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의 발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책 다음에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큰 3단계 정도의 그런 그 빅피처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방법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아이가 성공했다라는 방법, 이게 진짜 저는 위험한 게 첫째에게 했던 방법을 둘째에게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모든 아이는 다르니까요. 쌍둥이도 달라요. 제가 이거는 큰아이를 키우고 쌍둥이 아들들, 새아이를 키워본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방향을 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영어책을 읽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접지 마시고 쉽게 또 다른 길로 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책을 읽히는 건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책엔 정답이 없어요. 책에는 정말 한 가지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루틴으로 잡아서 꾸준히 매일매일 읽히시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 며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계속 읽힌다는 거죠. 오늘도 읽히고 1년 후에도 읽히고 계속 읽힌다는 거. 교육은 길고 성과는 아주 늦게 옵니다. 조금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접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영어책 읽기 우리 아이에게, 초등아이에게 꼭 필요합니다. 처음 1단계 처음 배울 때는 노래, 챈트, 암송 위주로 피아노 배우듯이 수영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입을, 귀를 이렇게 익숙하게 해주시고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모국어 기반의 단계적인 학습을 거쳐주시면서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맞춰주세요. 이 시기에 정답은 없고요. 주위의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시면 된다라는 게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요즘 영어 교육 정말 여러 말이 많아요. 영어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머님들 마음들도 흔들리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그 썸네일 사진이 2009년의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찾아보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 떠올랐어요. 아이를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집 아이들보다 정말 엄마를 우리 아이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육아나 교육은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 년쯤 지나야 그 결과를 쬐끔 알 수 있는 긴 마라톤이에요. 대학을 간 것도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긴 마라톤 위에서 오늘도 계속 서 계시는 부모님들을 좀 응원해 드리면서 잘하셨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잘하실 거라고 그런 메시지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